요즘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식의 삶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돈이 더 빠릅니다. 대출이자가 쌓이고 아이들 교육비가 겹치고 회사 일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식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 순간 부모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못 돕는다는 말보다 돕고 싶은데 못한다는 말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먼저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그 구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노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막상 손이 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노후에서는 그 사소함이 전부가 됩니다. 어느 봄날 한 어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입원은 길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한 달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병명이 아니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의 얼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친했던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식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끝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이자와 생활비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이 변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하나를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대를 줄이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차가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이 커지면 관계는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기대 대신 구조를 만들면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침대에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마음부터가 아니라 집부터입니다. 집은 노후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집이 안전하면 마음이 덜 떱니다. 집이 위험하면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동선을 다시 봤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부엌까지의 길도 걸어보았습니다. 현관까지의 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위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전선 하나가, 작은 매트 하나가, 낮은 문턱 하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작은 것들이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넘어지는 순간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바닥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매트는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의자는 옮겼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로 올렸습니다. 약과 물, 혈압계, 안경, 손전등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을 두고 밤에도 손이 닿게 해두었습니다. 이 변화는 큰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감정도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집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는 집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집이 몸을 지켜준다면 규칙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 규칙이 바로 연락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기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연락을 부탁이 아니라 규칙으로 만듭니다. 매일 긴 통화는 서로 지칩니다.
기대가 생기면 그 기대가 다시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짧고 가벼운 확인이 더 오래 갑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안부만 확인합니다. 오늘 괜찮은지, 식사는 했는지, 잠은 잤는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은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칙이 생기면 노후의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연락 규칙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후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도 몸이 갑자기 아파도 누구도 모를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 안전망은 큰 인맥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한 사람과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도 됩니다. 부담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면 됩니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며칠 연락이 없으면 문을 한번 두드려 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역할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은 약속 하나가 혼자 사는 노후를 훨씬 덜 무섭게 만듭니다. 사람은 완벽한 보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확인만 있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전망을 만들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닙니다. 회복이 안 되는 몸입니다.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도 돌아올 수 있는 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아픈 것 자체가 아니라 아픈 뒤에 일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에게 통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밥을 해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검사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기능의 문제입니다. 어느 겨울 혼자 사는 한 분이 집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크게 부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과 허리가 함께 다쳤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통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증은 약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모든 일이 2배로 힘들어졌습니다. 밥을 하려면 서 있어야 했고 빨래를 하려면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노후의 방향을 바꿉니다. 병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회복력을 키우면 아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거창한 운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는 리듬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목표를 낮췄습니다. 대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몸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했습니다. 점심에는 집안을 정리하며 일부러 몸을 굽혔다 폈습니다. 저녁에는 발목과 무릎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시간을 합쳐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졌고 마음이 먼저 안심했습니다. 하루가 유지되면 혼자 산다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은 성취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유지는 노후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유지를 돕는 것은 식사입니다. 혼자 살면 식사는 자꾸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비고 채소가 비고 따뜻한 것이 비면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식사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만 정해도 됩니다.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 따뜻한 국물 하나를 놓치지 않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식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식사가 무너지지 않으면 근육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활이 유지되면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노후에서 자존감은 사치가 아닙니다. 삶을 굴러가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몸의 리듬이 잡히면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익숙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침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유 없는 무기력으로 바뀝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밤이 되면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연결감입니다. 오늘 나를 알아보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루는 버틸만해집니다. 반면에 아무도 모른다고 느끼면 마음은 쉽게 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임을 여러 개 만들고 사람을 억지로 늘립니다. 처음에는 바쁘고 덜 외롭습니다. 하지만 곧 지칩니다. 지치면 다시 집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외로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는 많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끊기지 않는 관계는 친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반복되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얼굴을 보는 관계입니다. 깊은 대화가 없어도 됩니다. 인사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라는 말이 마음의 안전핀처럼 작동합니다. 혼자 사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집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기다리는지, 내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병원비도 아니고 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 없었던 날들이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 밖에 나갈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같은 시간에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얼굴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사가 생겼습니다. 그 인사가 생기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관계는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서는 관계를 줄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불평이 많은 모임, 비교가 심한 모임, 기운을 빼앗는 모임은 조용히 멀어져야 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할수록 오래 갑니다. 편한 관계는 규칙이 단순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날에만 얼굴을 비춰도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줄고 기대가 줄고 만남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만남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정되면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경제의 불안입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후에서는 돈을 외면하는 순간 불안이 커집니다. 노후의 경제는 부자의 기준과 다릅니다. 금액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이 굴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돈을 불리는 꿈보다 돈이 오래 버티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그 구조의 시작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빠져나가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관리비, 자동이체 이런 것들이 쌓여 숨을 막습니다. 어느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월초만 되면 통장을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빠져나갈 것이 불확실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은 투자부터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데 나가는 돈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돈을 끊는 순간 마음이 먼저 편해졌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줄어듭니다. 보이지 않던 흐름을 보이게 만들면 막연함이 줄어듭니다. 막연함이 줄면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고정비를 정리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숨통이 트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 매달리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경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이 불안하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약속을 줄이고 외출을 미루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말을 삼킵니다. 그러다 더 외로워집니다. 반면에 지출이 통제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다시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통제감이 있으면 노후는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돈을 많이 만들기보다 돈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듭니다. 작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있으면 마음이 다릅니다. 큰 돈 한 번보다 작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노후에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분은 퇴직 후에 풀타임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동료들과 후배들이 상담을 부탁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작은 상담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일정한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 흐름이 생기자 다음 달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달이 덜 무서우면 오늘이 편해집니다. 노후에서는 오늘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의료비 지원, 지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삶의 바닥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경제 구조를 잡아도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차갑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짜 뜻은 차갑게 혼자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지키자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은 죄책감에 눌립니다. 자식이 죄책감에 눌리면 만남이 부담이 됩니다. 만남이 부담이 되면 연락이 줄어듭니다. 연락이 줄어들면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오래 가져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기니 얼마나 좋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 자신의 리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밥 먹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사소한 것들이 모두 맞춰야 하는 일이 됩니다. 맞추는 일이 쌓이면 마음이 닳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거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급한 일 외에는 서로의 생활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규칙이 자리 잡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민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만남이 오히려 더 반가웠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편안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편안하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자식이 편안하면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절만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후는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실제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연락체계, 병원 연결, 돌봄 서비스, 보험과 제도 이런 것들이 한 묶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나중에 부탁하겠다는 말보다 여기까지 준비해뒀다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미안함을 줄이고 부모의 불안을 줄입니다. 불안이 줄면 노후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 삶은 다시 굴러갑니다. 노후의 준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의지보다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다짐보다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쌓이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시작을 낮추는 용기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오래 갑니다. 집 앞을 짧게 걷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한번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한번 얼굴을 비추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어느 순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멈추려 합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기계가 어려워서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이 모두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도 달라지지 않을까봐 두렵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노후에서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기능이 줄어듭니다. 기능이 줄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통제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분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활 속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 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시장에 같은 시간에 장을 봤습니다. 산책로를 같은 시간에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익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했습니다. 그 인사가 쌓이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친해지지 않아도 연결감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결감은 노후의 우울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연결감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면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면 만남이 편해집니다. 만남이 편해지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 순환이 생기면 노후는 덜 불안해집니다. 노후의 불안은 보통 한 덩어리로 옵니다. 몸이 불안하면 돈이 불안해집니다. 돈이 불안하면 관계가 불안해집니다. 관계가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다시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안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이 안전하면 몸이 덜 불안합니다. 몸이 덜 불안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경제도 덜 무섭습니다. 경제가 덜 무서우면 다시 몸을 돌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연결이 만들어지면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태도입니다.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사랑을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볍게 해서 오래 들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자식이 숨이 막히면 관계는 꺼집니다. 그러나 규칙을 만들면 관계는 다시 켜집니다. 규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안부는 짧게, 만남은 정해진 날에, 부탁은 꼭 필요할 때만 이 정도면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키는 동안 자식은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효도보다 오래 갑니다. 효도는 감정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자식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편하게 합니다. 그 편함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습관을 관통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노후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굴리는 시간이라는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서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입니다. 자식이 착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무거워진 시대에서 부모가 살 길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는 감정으로 준비하면 흔들립니다. 구조로 준비하면 버팁니다. 구조가 버티면 감정도 따라 버팁니다. 첫째는 집입니다. 집에 동선이 안전하면 넘어짐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넘어짐의 위험이 줄면 회복의 고비가 줄어듭니다. 회복의 고비가 줄면 일상이 유지됩니다. 일상이 유지되면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자존감이 유지되면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연락입니다. 연락을 기대가 아니라 규칙으로 만들면 기다림이 줄어듭니다. 기다림이 줄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서운함이 줄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자식도 더 편해집니다. 셋째는 몸입니다. 아프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짧게라도 끊기지 않는 리듬이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무너지지 않으면 혼자 산다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넷째는 연결입니다. 친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되는 동선 속에서 인사할 얼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 얼굴이 삶을 붙잡아 줍니다. 깊은 관계보다 끊기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지출이 마음을 살립니다. 보이지 않던 고정비를 정리하면 숨이 쉬어집니다. 숨이 쉬어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은 다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삶이 다시 굴러갑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거리는 조절할수록 관계가 오래갑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지키면 자식은 부모를 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비를 해두면 자식은 미안함에 눌리지 않습니다. 미안함이 줄면 만남이 반가워집니다. 반가움이 쌓이면 가족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의 진짜 의미입니다. 차갑게 혼자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지키며 더 오래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큰 결심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를 바꿉니다. 바닥을 비웁니다. 약을 모아둡니다. 연락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짧게라도 몸을 씁니다.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갈 이유를 만듭니다. 고정비를 확인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은 오늘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자식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관계가 편해지면 노후는 훨씬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